조회수를 위해 연예인 루머를 다루는 유튜브 콘텐츠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콘텐츠를 만든 유튜브가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법적 문제가 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이돌 스타를 대상으로 허위 루머를 담은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제작해 수십만 조회수를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 안에서 직접적인 허위 주장을 한 것은 물론이고 편집과 자막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는 공연성 요건을 당연히 충족합니다. 둘째,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진, 영상 클립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충족됩니다. 셋째,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유포.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할 수 있고 허위 사실이라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고 다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사람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일단 올렸다는 항변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로서 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혹제기 형식으로 표현해도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면 그 역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뭐뭐인 것으로 알려졌다, 뭐뭐하더라 같은 표현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2가지 법에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튜브, SNS, 카페 게시글이 모두 해당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유튜버의 형량이 높게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편의 영상을 제작했고 상당한 조회수와 수익이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수차례 게시 중단을 요청했지만 무시했고 반성의 태도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연예인이라도 명예와 인격권은 동등하게 보호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준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첫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콘텐츠로 다룰 때에는 극히 신중하십시오. 특히 특정인의 사생활, 범죄 의혹, 성격이나 행실에 관한 내용은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의혹 제기 형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표현 방식이 아니라 시청자가 받아들이는 인상이 기준입니다. 셋째, 공익 목적 주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위법입니다. 공익성은 일부 감형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면죄부는 아닙니다. 넷째, 손해배상도 별도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 이미지 손해에 대한 배상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플랫폼 책임도 문제가 됩니다. 현재는 유튜브 등 플랫폼 자체에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무시한 경우 플랫폼이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합니다. 연예인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혹 제기 형식도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최대 7년 징역입니다. 조회수 목적 콘텐츠는 법원에서 불리하게 봅니다. 형사처벌 외에 민사손해배상도 별도입니다. 오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쉽고 실용적인 법률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한성은 변호사였습니다.